네, 오늘 라방을 처음 출연하는데요. 우리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제가 이제 작년에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 됐을 때인가요? 그때 이렇게 초대를 처음으로 세중사 해주셔가지고, 그런데요, 진짜. 그때 알게 됐는데 이제 1년 만에 우리 세 채널이 모두가 맞아요. 다 구독자 3,000명이 넘고, 맞아요. 굉장히 비슷한 속도로 지금 다 같이 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10만 유튜버, 20만 유튜버랑 비교하면서 불행해할 건 아니고 이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작년만 해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3명 다 1,000명도 안 되던 시절에 그쵸. 만나서 지금 뭐 우연인지 뭔지 지금 세 채널이 다 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속도로 같이 상생하고 있다고 봐도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또 유튜브 하다 보면은 이게 나는 그냥 구독자 신경 안 쓰고 내 구독자분들이랑 그냥 이렇게 소통하면서 즐겁게 하고 싶어 이래도 이게 숫자로 눈에 비교가 되니까 이게 맞아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엄청 많을 텐데 중개사 분들 중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야지 유튜브 채널을 잘 이어갈 수 있고. 맞아요. 막 유명 유튜버랑 비교하면서 내 채널은 왜 조회수 안 나올까 이런 거 하게 되면 끝이 없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비교. 없다. 이제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크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꾸준하게 내가 재미있게 그냥 할 분들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구독자 따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 중요하잖아요. 지속성. 그리고 주제가 확실해야 되고 채널이.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취미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또 유튜브 채널 홍보 잠깐 해드리자면 그 승주 대표님은 시작 좋은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박태양 TV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육지TV 저희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육지TV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지금 3,000명 초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저희에 대한 정보 없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 건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진짜 가끔 저희 사무실에 구독자 하시라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없을 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의뢰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쉽게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그냥 이제 뭐 와보시고. 옛날에 장난 전화 한 분 있었는데요. 그런 분은 좀 장난 전화는 하지 말아주시고. 장난 전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그 사람들로서 그냥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제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3,000명 요 언저리가 또 아주 적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적진 않고 뭔가 이제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3,000명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뭐 유명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요. 이게 한 1만을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방향도 잡히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아주 방황하는 시기의 채널 같은 느낌. 주변인 같은 느낌. 주변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케이스를 만나서 오늘 또 그냥 라방을 떠나서 승주 대표님이랑 공감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일단 그 첫 번째 지금 이거 방송하기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저도 그 핸드폰 번호를 노출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이유 중에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노출했었는데 이 유튜브의 파급력이 대단하긴 대단한데 진짜. 그때 제가 구독자가 뭐 지금처럼 2,000명, 3,000명도 아니었어요. 뭐 500명 막 이럴 때 진짜 전화가 너무 와서 전화 너무 오고 문자가 너무 와서 근데 그렇다고 이게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진짜. 그죠. 이 유튜브 보고 어쨌든 고객이고 일종의 고객이고 구독자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오고 전화 오는데 근데 문자는 그렇다고 문자는 퇴근하고 나서 몰아서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전화 왔는데 구독자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면 저 이래가지고 했는데 상담이 길어졌죠. 짧게 할 수 있는 상담이 아니에요 이게. 그 부동산 상담이란 게 그리고 이게 뭐 짧게 하려면 짧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길어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거기 괜찮을 것 같아요 하세요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분도 우리가 그나마 좀 이 사람 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감사하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딜레마가 오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딜레마였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선 전화로 돌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저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단계 다른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이게 답이구나 진짜 이게.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신 게 이게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게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저는 사실은 이 매물 영상 홍보하는 정도 말고는 거의 다 컨텐츠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식 정보들을 제가 공부한 것들을 이제 올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화가 질문이 뭐 어디에서 오시는 거 이런 것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받자마자 말씀하시는데 한 번 이제 말씀했다시피 한 번 상담을 하면 진짜 30분 1시간 그냥 잡아먹을 수도 있고 제일 좀 어이가 없었던 거는 이제 바로 옆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면서 신뢰가 안 간대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서류를 봐달라는 거예요. 제가 계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고객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고객님이시긴 한데 제가 나중에 그럼 메일로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달라고 했는데 급하게 빨리 봐달래요 지금. 뭐 그런 분들 이제 그런 것도 좀 역효과가 좀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파급력은 확실히 대단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통해서 마케팅 한다 그러면 많이 물어보는 게 전화 많이 오냐고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화량이랑 매출이랑 비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전화량을 줄이는 쪽으로 진짜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그때 그래야지 어차피 나라는 중개사는 한 명인데 이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전화 받을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뭐 전화만 많이 오게 하고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거를 진짜 3,000명이 아니라 이거는 1,000명 되기 전에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지금 최근에 하셔서 그 채널 그 영상 소개란에도 막 그런 내용 적어주셨더라고요. 법률 상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 자제해주길 바란다. 자제. 근데 제가 사실 뭐 변호사도 아니고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같이 배우는 입장의 취지로 채널을 만든 건데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이쪽 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준이 높은 분들의 질문도 많고 좀 수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일반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사실은 영상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화하신 분도 많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 주신 분은 다 감사하고 이렇게 뭐 곡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 전화를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고 뭐 제 입장에서는 지금 받을 상황이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요즘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유튜브 관련해서 전화 오는 거 많이 오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 한 게 그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시작하려고 하는 중개사 분들한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전화량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든지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고 되게 뭐라고 하지? 밝은 청사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콜라주를 해보면 이게 반으로 딱 쪼갰을 때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이 양면성이 정말 동일하게 역효과가 그만큼 절반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맞아요. 악플 같은 거는 사실은 어떤 분이든 다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분들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호의가 권리가 된다. 이런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실 텐데요. 뭐 나중에 이런 시간 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너무 좋은데 당연하다는 전화를 와서 마치 이제 뭐 옆집에서 옛날에 살던 그 이제 분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럴 때는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뒷담화는 아니고요. 우리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사실 이게 유튜브 영상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녹화를 해서 이제 올리잖아요, 편집을. 근데 녹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주제넘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그럼 뭐야? 그럼 너 혼자만 떠들고 나는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의 또 장점이겠네요, 이게. 그런 고충이 있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좋은 정보네요. 콜럼버스는 혹시 AI는 아니시죠? AI 아닌가?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건 느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계약했는데 나한테 상담해달라 그러고 이런 게 이런 상담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돈 안 되는 상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기존 중개사분들은 야 너 그 돈 안 되는 거에 상담하고 있냐 이러는데 이런 걸 많이 해야 그러니까 무료 상담을 많이 해야 이게 결국에 매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료 상담 맞아요. 돈 안 되는 상담 직접 우리가 계약으로 연결할 수 없는 이런 상담이 많은데 그냥 그거를 그냥 그때그때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더라도 친절하게 해드리면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이미지가 되고 또 더 충성 구독자가 되고 뭐 이런 간접적인 효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뭐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충성 고객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단어를 쓰는 거고 그 잠재 고객 한 분이
굉장히 한 분 한 분이 맞아요. 어떻게 되실지 모르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충성국이 되실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사실 이게 다 돈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나누면서 그걸로 또 서비스를 함께 해서 돈을 맞아요.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그 부분 그 이제 중개업에 뛰어드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같이 병행하시려는 분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다만 이 한쪽으로 내가 유리하게끔만 절대 진행되는 수익은 없고 예, 일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야 되고 맞아요. 예, 겪어야 되고.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 이게 1년 정도 유튜브 채널 하면서 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하면서 느꼈고 제가 지금 나름의 그 뭐 해결책 아닌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런 무료 상담 케이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미 계약했는데 네. 저한테 상담하고 이런 경우에서 그냥 친절하게 상담을 다 해드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꼭 해요. 혹시 뭐 주변에 이런 것도 찾는 분 있으면 소개해달라. 연결해 주세요. 이걸 왜냐면 근데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도 아차해요. 자기가 내가 미안한 이 사람 시간 뺏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태양님 그럼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 10분 얘기하면은 그 중에 몇 명 돌아오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그분도 그리고 이게 사람이 유효상종이라서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을 만약에 뭐 임차를 원하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네. 주변에 네. 그런 사람이 또 있을 확률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당장 돈 안 되는 통화라고 막 기분 나빠할 건 없는 것 같고 물론 힘은 들지만 맞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래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런 것도 찾는 분 있으면 꼭 연결해 주세요 이러면 그럼요 태양님 시간 내서 상담해 주셨으니까 제가 주변에 꼭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고. 맞아요. 왜냐면 또 우리한테 호의적이니까 연락이 온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뭐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바쁘실 텐데 이러면서 물어보진 않을 텐데. 진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죄송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연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상담을 하지 못할 때 죄송한 거고 맞아요. 짜증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덕을 베푸는 일이라는 게 네. 정말 우리가 아직 뭐 젊지만 네. 그 이제 왜 관상도 나이 들어가면서부터 마음 먹은 대로 관상이 바뀐다고 하고 네. 덕이 중요하다는 것도 네. 복덕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아무튼 복이 들어오고 덕이 들어오는 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유래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덕을 좀 나누는 일을 좀 같이 좀 하고 싶고 맞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덕을 좀 같이 베푸는 일도 하고 싶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 인생에 또 모토가 있잖아요. 제가 또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 되자가 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 또 덕을 쌓는 거 그 중에 하나 이기도 하다 또 상담하다 보면 제가 모르던 것도 다시 알게 되고 알던 것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또 부동산 관련 뭐 법이나 이런 게 우리가 사실 툭툭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나름의 책임이 따르는 건데 맞아요. 그분은 우리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뭐 그럴걸요? 뭐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참 그런 게 맞아요.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힘이고 네. 그 우리가 법적으로 사실은 되게 저도 세법적인 관련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세무사분들도 지금 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법무사분들도 그러시고 네. 이렇게 막 옛날처럼 자신 있게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뭐 취보양 있잖아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중에 양도세랑 취득세 이런 부분이 특히 좀 많이 민감해지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 또 친구 사례도 있었고 그 건물 매매 건인데 알고 보니까 매도인이 다주택이었던 거예요. 1주택이 아니라. 그거랑 또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는 또 상가 임대사업자 이거에 따라서 또 세금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또 사건이 있었는데 뭐 잘 해결은 됐는데 근데 그래서 진짜 한마디가 진짜 맞아요. 아니 근데 또 이 양도세 같은 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세무사들도 요즘은 증문즉답을 피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가라 그러고 그럼 얘기해주겠다고 얼마 남았지. 증문즉답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지금 이미 법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무슨 세무사들도 증문즉답 안 하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꼭 그래도 확실한 거는 세금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세법적으로 그 상담을 할 때 유익하고 도움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그 예를 들면 집을 그냥 전월세만 할 거 아니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시거나 심지어 전월세일 때도 예를 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대출이 추가적으로 안 나올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주택을 매매하시려는데 몇 주택이세요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분이 되게 벙찌신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다녀봤는데 몇 주택이냐고 물어본 사람 당신이 처음이다. 네. 왜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이걸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질문하면 사실 여기서 굉장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뛰어나다기보다 사실 그 일반적인 중개사의 평균 분들이 그런 걸 안 물어본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제가 뛰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뛰어나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더 해도 되게 앞서 나가는 것처럼 맞아요.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맞아요. 사실 이거 몇 주택이냐 물어본 거 손주 대표님 생각할 때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네. 소비자가 느낄 때 다르게 느끼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시장이 레드오션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개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미 너무 심한 레드오션 안에서 나만의 블루오션을 찾는 거 그거는 각자의 마케팅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언가를 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